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돈은 있으면 든든해지지만 없으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배짱은 돈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없으면 구차해지는 것 같고요. 생각 또한 그 안에서 멈춰버려 이상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이란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드는 놈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돈을 필요로 하지만 돈에게 사로잡혀 살진 않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돈만 쫓아간 것 같아요. 결국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미련한 놈을 제가 어떻게 혼내줬는지 궁금하시죠? 그 인간이 처음부터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착했고 제 생각을 많이 해주고 저를 많이 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단단한 믿음 하나로 오랫동안 연애를 해올 수 있었고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사람은 저희가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직업이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시험을 치렀기 때문이에요. 꿈이 공무원이었거든요. 결혼을 해야 하긴 하는데 남자가 직업이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었겠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직장도 없는 남자와 결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결혼은 현실이야. 그런 남자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 만나라. 그래서 결혼하면 되지. 아우, 얘는 아니야. 절대로. 엄마, 미래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알잖아, 엄마. 이 사람 법대 나와서 계속 사법시험만 준비하다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 거라는 걸. 매번 한 개, 두 개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는데 아깝게 어떻게 그만두라고 해. 내년에 보는 시험은 꼭 붙을 거야. 그럼 시험 붙고 나서 결혼해. 이왕 늦어진 거 1년만 더 기다리면 되지. 서두르지 마라. 결혼하면 물을 수도 없는데 신중하게 해. 아유, 아빠, 내 나이가 벌써 35이야. 내 주변에 남자도 없어. 지금 만나서 애 낳는다고 쳐도 그럼 30 후반인데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 낳아. 그리고 난 그 사람 좋아. 내가 다행히 잘 버니까 내가 돈 벌고 그 사람이 살림하면 되지. 아니, 그냥 역할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 내 눈에는 흙이 들어가기 전에 걔랑 결혼은 절대 안 돼.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안 말려? 어떻게? 더 생각해봐. 너도 분명히 안 되는 이유가 많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이 하고 싶다고요. 아니,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거 하나면 된 거 아니야? 나 다른 집에 팔려가듯 결혼해서 식물살이 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날 정말 귀하게 대접해주고 아껴줘. 나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어. 그때는 뭔 콩깍지가 그렇게 씌었는지. 그 사람과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그 사람과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셨는데 제가 오랜 설득 끝에 겨우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정말로 돈이 없었어요. 그 사람과는 대학생 때부터 만나왔는데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쓰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적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이모네 집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 자금을 도와달라고 할 형편이 되질 않아 오롯이 제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돈이 없었기에 제가 집부터 혼수까지 모두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도 부담되는 돈이긴 했어요. 남편도 저 혼자 모든 부분을 감당하게 하는 게 미안해서 잠깐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본다고 했지만 그 시간에 공부를 더해서 그해 합격하는 게 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푼돈 벌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했죠.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정말 미안해. 이 힘든 결혼을 너에게 다 맡기게 해서 그것도 정말 미안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 당신이 이 마음 변치 않고 영원히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면 돼.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럼 물론이지. 난 절대 안 변할 자신 있어. 그리고 내년에 시험 꼭 합격할게. 그래서 자기 호강시켜줄게.
영혼을 맹세하며 저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이 사람과 잘 살아갈 자신이 넘쳤어요. 제 결혼을 말리는 사람들한테 두고 보라며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준다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다녔어요. 정말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바뀌는 거 없이 저는 직장에 다녔고 남편은 공부를 했어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집안일도 도맡아서 해서 제가 집에 와서 할 건 딱히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오면 밥까지 척 차려줬거든요. 출근하기 힘들지. 신혼집이랑 회사가 더 멀어져서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출근하는 건 어때? 전보다 20분 더 걸려서 더 일찍 나가야 하는 게 힘들어. 지하철에 사람도 엄청 많아서 1시간 내내 서서 가는 것도 곤욕이고. 내가 얼른 합격해서 더 회사와 가깝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줄게.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 미안해. 아유, 뭐가 미안해. 내가 당신 좋아서 결혼한 건데.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나중에 꼭 나 호강시켜줘. 알았지?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제가 돈을 벌어와 가장 노릇을 하는 게 마음에 많이 걸려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남편이 못하는 부분은 제가 더 희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부부니까요. 부부는 서로 돕고 감싸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고생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해 꼭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해 시험을 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면접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울었어요. 속상할 만도 했죠. 내가 고아라서 그런가?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마음이 괴롭다. 이번이 몇 번째야 도대체? 나는 왜 될 수가 없는 건데. 합격이 코앞에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부모 없는 사람들은 공무원도 못 되게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 운이. 운이야. 남편의 괴로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매번 그 어렵다는 필기고사를 합격하고 면접에서 탈락을 합니다. 저도 괴롭더라고요.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코앞에서 탈락이라니요. 이번에는 정말 붙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에 상심이 더 컸어요.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이건 뭔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다른 거 하라는 하늘의 메시지인가? 나 그냥 공부 때려칠까? 내 나이도 이제 36살인데 직장 한번 못 다녀보고 나이만 들잖아.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 그런 게 어딨어. 운이 안 좋았고 더 실력을 쌓아야지. 아니면 혹시 다른 거 하고 싶은 건 없어? 괜히 시험 떨어져서 충동적인 마음에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잘 생각해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남편은 상심이 커서 공부를 그만두는 생각까지 했어요. 전 솔직히 공부를 더 해서 큰 사람이 되길 바라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참에 공부 때려치우고 돈을 벌어 가장의 역할을 다했으면 싶기도 했어요. 아이도 갖고 싶고 더 윤택한 생활도 하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 반 저런 마음 반이었기에 공부를 그만두는 것을 말리지도 직장에 다닌다는 말에 하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저 상심하는 그 사람을 다독여 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친정에서 남편의 시험 결과를 물어봤고요. 떨어졌다고 하니까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됐을 거면 진작에 됐지. 아무래도 공부할 팔자가 아닌 것 같아.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결혼까지 했는데 무슨 공부는 공부야. 이제라도 공부 때려치우고 직장이나 갈 곳 알아보라고 해. 아이가 많아서 어디 들어갈 때라도 있어. 아깝게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는데 어떡해. 사법고시도 면접, 7급 공무원도 면접, 경찰 시험도 모두 다 면접에서 떨어지는데 아깝게 어떻게 또 멈추라고 해. 왜 못 멈춰 왜? 지금까지 결과가 그 모양이면 그만 끝내는 게 맞는 거야. 언제까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거야? 어송세월 다 보냈다. 가장이 돈을 안 벌면 그게 문제인 거야.
너도 괜히 바람 넣지 마. 이제 공부 때려치우고 일하라고 해. 알았어? 엄마는 화가 많이 나셔서 제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까지 전화해서 한 소리를 하셨대요.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엄마는 엄청나게 화가 났는지 남편한테 기어코 한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도 남편이 어릴 적에는 시험에서 떨어지면 상심이 클까봐 달래주고 다독여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딸이 고생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셨겠죠. 엄마의 마음도 100번 이해합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답답하실 텐데요. 우리 엄마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도 안타까웠어요. 왜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냐고요. 차라리 아예 기대도 안 갖게 1차에서 탈락했으면 저도 진작에 공부 때려치우라고 했겠죠. 면접에서 탈락하는 것 보니 분명 공부 머리는 있는데 말솜씨나 면접에 대하는 센스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건 분명히 본인이 잘 알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아깝게 낙방을 하니 저 역시 많이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결혼까지 한마당에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라 생각하며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전화호통 때문인지 남편은 그날부로 공부를 그만둔다고 선언했습니다. 나 이제 공부 안 할 거야. 자꾸 떨어지고 나이만 들어가는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장모님 말씀처럼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만 공부하고 이제 취직을 할래. 그렇게 그만둬도 안 서운하겠어? 나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뭐라도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 이대로는 좀 아쉬워. 아니, 이제 공부 안 해. 앞으로 취직해서 돈 벌 거야. 인생 뭐 있어? 에이, 돈 벌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취미생활하면서 살면 그게 행복이지. 꿈은 꿈인 거야. 그래서 되기가 어려운 거고. 이제 정신 들었어. 앞으로 취직에만 전념할 거야. 남편은 단번에 공부를 포기했고요. 취직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열정과는 다르게 취직도 잘 안 됐어요. 이 나이에 경력이라곤 알바 경력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누가 써줍니까? 같은 조건이라도 젊고 열정이 많은 사람을 쓰지. 저라도 젊고 신선한 사람을 쓰지요. 불편한 나이 많은 신입은 뽑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은 입사 지원에 눈이 좀 높았어요. 대학 시절에 전공을 살려서 법무팀이나 법적인 부서에만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자리도 잘 없고 있더라도 젊은 사람이 뽑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취직 준비만 또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신 그러지 말고 생각을 달리 해보는 건 어때? 꼭 전공을 살리진 않더라도 당신이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 내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일? 그렇다면 돈인데? 명예 다음으로 돈이지. 아이, 잘 생각해봐. 어떤 일을 해야 당신이 즐겁게 일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럼 떠오를 거야. 계속 전공을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전공을 버리고 다른 일에 도전해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칫하면 자존심을 건들 수 있는 말이기에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전했지요. 그런데 남편은 제 조언에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더니 면접을 다녀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인생 처음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기쁘던지 저도 모르게 만세를 불렀지 뭐예요. 나 이제부터 돈 많이 벌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말만 들어도 부자가 된 것 같아. 정말 축하해. 언제부터 출근이야? 출근하기 전에 옷 사야지. 그래야 하나? 나 정장 한 벌밖에 없어서 필요하긴 하다.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당신 옷도 사줄게. 남편은 전공과는 아주 다른 영업직을 맡게 되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에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 후회할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업무를 기대하고 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초반 한두 달은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영업을 하기 전이라서 딱 기본급만 받아왔죠. 그땐 얼마 벌어오는 게 없어서 남편 월급 받는 날은 그냥 외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남편이 밥을 사준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수습딱지를 떼고 난 후부터는 남편이 급속도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야근은 기본이고 매일 12시가 다 되어서 들어왔어요. 남편의 급여도 그에 비례해서 눈에 띄게 상승했고요. 상당히 많이 벌어서 제 월급이 소소해질 정도였어요. 그동안 늦게 귀가하고 힘들게 일한 보람이 있었어요. 늦게 와서 불만이었는데 남편의 월급이 위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니 정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너무 기특했어요. 한순간에 월급이 역전당하자 이 많은 돈을 감당하기가 벅찼어요. 그때 남편이 자산관리사에게 상담도 받기도 했는데요. 상담에 다녀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소비를 좀 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이제 돈을 버니까 세금을 내잖아? 당신은 연말정산을 하고 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그래서 말인데 지금까지는 당신 카드로만 썼는데 이제는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 각각 카드를 나눠서 써야 할 것 같아. 어머, 내가 그 생각은 못했네. 그래,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진짜로 세금 폭탄 맞는데. 그럼 당신 지금 신용카드부터 만들어. 그럼 각자 생활비 비용은 각자가 알아서 계산하고 공동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는 한 통장에 돈을 넣어서 공금으로 쓰자.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내가 통장이랑 체크카드 만들게. 내가 이제는 살림을 하니까 장도 내가 보게 되잖아?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필요하면 갖다 쓰고. 그렇게 해서 남편과 돈 관리를 따로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을 했고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생활비 통장에 일정 부분 넣어서 공금으로 썼고요.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니 꽤 신세대 부부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갑자기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남편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상당한 돈을 벌게 되자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면서 인상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역시 배짱은 돈에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꽤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 생신이 다가왔죠. 남편은 이참에 저희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다며 비싼 호텔에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명품 스카프와 화장품까지 사들고 갔어요. 생일이 아닌 아빠도 비싼 영양제를 준비했었어요. 장모님, 그동안 저 때문에 애가 많이 타셨죠. 이제는 제가 돈을 많이 법니다. 이 사람보다 몇 배는 많이 벌어요. 이제는 걱정 내려놓고 저희 지켜봐 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벌어서 다음에는 가방 사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아니, 이렇게 비싼 선물을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가 싫은 소리 했던 것들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자네가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던 소리니까. 아유, 아닙니다, 장모님. 장모님께서 다 절 위해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작에 일을 했어야 했는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해서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았던 이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장모님 장인어른께 효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말이라도 고맙네. 정말 말만 들어도 든든해. 어머나, 나 이런 스카프 처음 써봐. 이 화장품도 엄청 비싸던데. 고마워, 잘 쓸게. 아유, 사위가 돈 잘 버니까 좋네. 엄마, 이 사람이 이제 나보다 몇 배는 돈 더 많이 벌어. 우리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애 낳아. 곧 마흔이다. 얼른 애 낳고 살았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네, 아버님.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곧 귀여운 손주 안겨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남편의 진로 변경이 온 가족을 이렇게 웃게 하다니 정말이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호텔에서 비싼 밥도 계산했고요. 엄마 아빠를 집 앞까지 잘 모셔다 드렸어요. 정말로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엄마가 정말 좋아한다. 엄마가 이렇게 웃음이 많은지 몰랐어. 이젠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껏 기다려주셨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앞으로 더 많이 기대하시라고 그래.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들 다 적어 놓으시라고 해.
내가 다 해드린다고. 내가 부모가 있냐 형제가 있냐 이럴 때 써야지. 안 그래? 당신 돈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괜찮아? 좀 무리했다 싶으면 생활비에서 가져가. 아니면 내가 좀 줄게. 이 정도는 가뿐하네요. 걱정 마. 이제 당신 남편 돈 많이 벌어. 앞으로 돈 걱정 안 하면서 살게 해줄게. 알았지?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도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출근해서 일을 했고요. 집에 오면 청소하고 밥하며 집을 가꾸었어요. 남편은 늦게 취직을 해서 그런지 의욕이 정말 많았어요. 계속 실적을 올리며 기록을 세웠고요. 일을 게임처럼 즐기면서 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정말 다행이죠. 늦게 시작한 일이 적성에 맞고 잘 되고 있으니 말이에요. 실적이 높아질수록 남편의 급여도 높아졌는데요. 회사에서 실적 탑을 찍고 직원들이 자신이 떠받들어 주자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이 콧대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면서 저와 저희 엄마한테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돈 가지고 갑질을 했어요. 아니, 내가 집에서 밥 먹을 거라고 말했는데 왜 차려놓은 게 없어? 당신 밥 안 했어? 오늘 내가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하네. 우리 그냥 시켜 먹자.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서 밥할 체력이 없어. 간단하게 시켜 먹자. 나가서 먹기도 귀찮아. 당신이 당신 먹고 싶은 거 시켜. 난 아무거나 상관없어. 당연히 밥은 당신이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차리지 않았으면 당신이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해야 하는데? 당신 주부일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집안일은 뭐 내 담당이라는 뜻인 거야?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는 집에서 공부할 때 내가 돈 못 버니까 당신 집에 들어오기 전에 집안 싹 다 치우고 밥도 다 해놓고 기다렸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줘야 알겠냐?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당신보다 돈을 더 못 버니까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했던 것처럼 당신을 떠받들어 줘라. 뭐 그런 말인 거야?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럼 너도 나만큼 더 벌어오던지. 내가 지금 이 집 결국 매매했잖아. 전세로 살다가 집 매매해서 내 거 됐고 차도 바꿨고 당신 갖고 싶은 거 내가 다 사주고 있고 처가에도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그깟 집안일 따위를 못하냐? 그거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돈 잘 번다고 무슨 유세를 그렇게 떨어. 부부는 공평하다고 생각해.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당신 돈 못 벌었을 때 돈 못 버니까 집안일하고 내 밥 차리라고 했니? 나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당신이 자진해서 한 일이지.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당신 밥은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알겠어? 저에게는 돈을 자기보다 덜 번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저 혼자 감당하기를 원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에서 자신을 떠받들어 주길 원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딱 잘라서 말했는데 그 뒤로 삐져서 저한테 말도 안 하지 뭐예요? 하루는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준다고 같이 오라고 하길래 주말에 같이 친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사리분별 못하고 결혼 초에 자기한테 잔소리를 했던 저희 엄마한테까지 갑질을 하더라고요. 우리 장서방 많이 들게. 내가 장서방 먹으라고 갈비했어. 고기를 최고급으로 사서 재료들도 다 좋은 걸로 해서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많이 들게. 그리고 집에 갈 때도 싸가지고 가. 내가 많이 해놨어. 소분해놨으니까 퇴근하고 와서 밥하기 싫은 날 꺼내서 굽기만 하면 돼. 엄마, 진짜 맛있다.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갈비집 하나 내자고. 이런 건 밖에서 못 먹는 맛인데 진짜 맛있다. 장서방 입에도 맞지? 내가 갈비 하나는 진짜 자신 있거든. 어서 들어. 그런데 남편이 어딘가 배에 꼬여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까 걱정스러웠는데 아주 폭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갈비 잘 만드실 줄 아시면서 그동안 한 번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해주신 거예요?
제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해줄만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는 어처구니 없는 사위의 말에 매우 당황했어요. 아유, 그동안은 내 사위 아니니까 안 해줬지. 지금은 내 사위이고 돈 버느라 고생하니까 먹고 힘내라고 한 거야. 어때? 맛있지? 아, 그때는 절 못마땅해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다행이시죠? 제가 돈을 잘 버니까 이 사람도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으실 테고요. 장모님 딸이 어디 가서 저 같은 남자를 만나겠어요? 그때 반대를 더 하셨으면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딸은 꿈에도 못 봤을 텐데 말이죠. 지금은 아주 천만다행이다 싶으시겠어요. 자네 무슨 말을 이상하게 하네. 아무리 자네가 돈 잘 버는 사위라 해도 내가 장모야 무슨 말버릇이 그런가.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던데 장모님은 저를 개차반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돈 잘 버니까 갈비 주시는 거잖아요. 진짜 치사하고 구차하네요. 당신 일어나. 당신은 엄마 갈비 먹을 자격 없어. 엄마한테 사과해 얼른. 내가 사과를 왜 하냐? 바른 말 한 건데 내가 사과를 왜 해? 정 사과받고 싶으면 장모님이 나한테 먼저 사과하세요. 그럼 나도 마지못해 할 테니까. 너무 열이 받아서 그날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게 많은지 왜 이렇게 베베 꼬였을까요? 저한테 열받게 하는 것도 화가 나지만 저희 부모님께 예의 없이 구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대 갈겼더니 조용해졌다 싶었는데 밥상을 뒤집어 엎고 난리더군요. 엄마 아빠 얼굴 볼 낯이 없어서 그때는 죄송하다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의 변한 모습에 너무 속상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과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침묵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정말 잘못을 한 게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날이라 술을 몇 잔 안 마셨는데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지 빨리 취했어요. 도저히 제가 혼자 집에 갈 수 없겠다 생각한 동료가 저희 남편을 호출했고요. 남편이 노발대발 엄청 뭐라고 했지만 데리러 와서 집에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가방이 없는 거예요. 어제 회식 장소에 놓고 온 것 같았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가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화장품, 지갑, 차키,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정말 미치겠었어요. 당장 출근도 해야 하는데 교통비조차 없었죠. 여보, 미안한데 당신 카드 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가방을 잃어버려서 출근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아유,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다니지. 그래, 알았어. 카드 발급될 때까지 내 카드로 교통비도 쓰고 밥도 사 먹어.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를 다 정지시키고 다 재발급을 했어요. 빠르면 다음 주 초, 늦으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한테 카드를 며칠만 더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엄마가 치과 치료가 있어서 저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서였어요. 제 차로 엄마를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저랑 같이 가서 엄마의 치과 치료를 다 끝냈는데요. 병원비를 계산하려고 보니 제가 카드 갖고 온 것들은 다른 가방에 넣어놓고 안 들고 온 거 있죠? 요즘은 핸드폰 뒤에 카드를 하나씩 넣을 수 있게끔 케이스가 나와서 거기에 남편 카드를 넣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엄마 치과 치료 비용은 남편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묻더군요. 당신, 내 카드로 장모님 이빨 해드렸어? 아주 내 카드 줬더니 오만 곳을 다 쓰고 다닌다. 내가 카드를 깜빡하고 놓고 간 거 있지? 당신 카드를 내가 핸드폰에 넣어놓고 다니고 안 줬지 뭐야. 이 카드 없었으면 돈도 못 내고 나올 뻔했어. 자, 잘 썼어. 뭐? 잘 썼어? 지금 가서 당장 환불해와. 환불하고 당신 카드로 해놓고 오라고. 뭐라고? 지금 당신 카드로 우리 엄마 임플란트 해서 그런 거야? 당신 카드가 나왔으면 내 카드는 이제 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쓸 생각이야? 제발 네 돈 내 돈 구분 좀 하면서 살자. 가뜩이나 카드값 많이 나오는데 임플란트까지 하고 오고.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깝니? 당신 대학생 때부터 우리 엄마가 밥 해주고 옷 사주고 그런 건 기억도 안 나지? 그렇게 아까우면 내가 돈 이체해 줄게. 정확히 얼마니? 전에는 앞으로 잘하겠다며. 우리 엄마한테 넙죽 엎드린 사람이 누군데 이래?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씨. 그리고 그때 밥이랑 지금 임플란트 비용이랑 어떻게 같냐? 계산 좀 똑바로 해라. 아, 이렇게 자꾸 야금야금 내 돈 다 쓰려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랑 나랑은 부부야. 당신이 힘들면 당연히 내가 도와주지. 내가 당신 돈을 다 쓰려고 일부러 이랬다고 생각해? 카드값 모자라면 말해. 내가 내줄 테니까. 아, 됐어. 너는 네 카드나 빨리 등록해. 아, 도대체 얼마를 쓰고 다닌 거야? 저도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때 카드가 정말로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로 계산을 안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엄마 모시고 간 병원에서 병원비 정도는 제가 내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임플란트 비용이 비싸긴 해도 이 정도는 딸이 해줄 수 있고 어차피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남편 카드든 제 카드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그 값을 남편 통장으로 이체를 해줬어요. 기분이 완전 상했고 빈정 많이 상했어요. 남편과 냉정기를 가지며 우리 사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역시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목표가 센터 1위로 목표를 세우더군요. 그래서 실적을 기록하기 위해 자비로 판매 물건을 계약해서 실적을 만들어냈고요.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아주 골치 아프게 일을 했어요. 일은 더 하게 되고 돈은 돈대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죠. 냉정기이긴 하지만 남편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한마디 건넸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뭐 일이 잘 안 돼?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만.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고. 그나저나 어떻게 저번 거는 처리한 거야? 불난 집에 기름 붓냐? 어? 아직 처리 못했어. 괜히 이 방법을 썼나 봐. 죽겠다 죽겠어.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내가 챙겨주는 거야. 어떻게 내가 방법을 그럼 좀 모색해 볼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어? 일단 이번 달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위에다가 보고하려고.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살아야 하니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남편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뭐가 된통 꼬여서 풀기 힘든 일인 것 같았어요.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회사에 먼저 보고가 되었나 봐요. 편법에 속임수를 써서 실적을 올린 거라며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영업활동 정지가 되었고요. 남편은 회사의 신임을 잃고 일을 쉬게 되었어요. 그동안 돈 잘 번다고 가족들한테 갑질하면서 돈 가지고 떵떵거릴 때부터 알아봐야 했어요. 아니, 매번 국가고시에서 면접 때 떨어질 때부터 다시 봤어야 했어요. 다들 눈치를 챈 거예요. 남편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요. 그걸 바보같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눈 감고 살았네요. 남편은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내 직원들과도 트러블이 있었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남편의 만행들이 하나둘씩 나와 남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른 지점에 협박해서 실적을 가져온 것과 다른 영업사원 실적을 가로챈 것 등 말도 안 되는 짓들도 벌였더라고요. 제가 정말 부끄러워졌고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돈을 못 벌게 되니 남편은 다시 예전의 착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자기를 버릴 것 같았나 보죠? 아주 납작 엎드려서 제가 뭐라도 시키면 황송할 기세였습니다. 내가 한동안 일자리를 찾아야 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 그래서 내가 집안일을 맡을게. 당신은 이런 사소한 일에 걱정하지 말고 출근 잘하고 와. 내가 그동안 집 싹 치워놓을게. 뭔 개수작이야. 이래놓고 나중에 나보고 자기랑 똑같이 집안일 안 했다고 뭐라고 할 거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내비둬.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내가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저녁에 밥 맛있게 차려놓을 테니까 일찍 와. 참, 생활비 통장에 돈이 이제 없어. 당신 카드 주고 가. 장 봐야 해. 그래, 알았어. 자, 여기. 꼭 밥 안 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있어.
갔다 올게. 그런데 회사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카드 사용 문자 알림이 여러 번 뜨는 겁니다. 확인해 봤더니 백화점과 골프장을 갔고요. 고급 갈비집까지 갔더군요. 작게는 몇십만 원, 큰 것은 백몇만 원 아주 가지가지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제 돈을 다 써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당신 이게 뭐야? 백화점에 골프장에 갈비집까지. 아우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예전 회사 팀장님과 함께 있어. 다시 받아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끊어. 아니 이럴 거면 말을 해주던가요. 그리고 저랑 제가 지금 기분 좋은 사이도 아닌데 제 카드를 막 쓰고 다니는 게 신경이 쓰이고 기분이 나빴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니 남편이 없었고 늦은 밤에 택시 타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마지막까지 제 카드를 긁었고요. 예전 생각이 나서 저도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한마디 했습니다. 네 돈으로 우리 엄마 임플란트 해줬을 때 난리쳤으면서 당신은 왜 내 돈은 물처럼 쓰고 다녀? 되갚아주고 싶었어요.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은 없지만 그때 들었던 말이 참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재기하려고 아부 좀 하려고 네 카드 썼다. 너도 내가 재기해야 좋을 거 아니야? 내가? 내가 좋은 점이 뭔데? 아니, 나는 당신이 재기한다고 해서 좋을 점 하나도 없어. 당신이 좋은 거겠지. 돈 많이 벌어서 유세 떨고 싶을 테니까 카드 내놔. 다 신주나 봐라. 너 말 다 했어? 너 진짜 후회 없어? 후회되면 지금 사과해. 내가 지금은 용서해 줄 테니까.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별말하지도 않았건만 뭘 사과하라 말아야. 아침에 나한테 카드 가져가면서 뭐라고 했니? 집안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골프장이 집안일이니? 백화점 가는 게 집안일이야? 내 돈으로 인심 쓰고 온 주제에 뭔 말이 이렇게 많아. 그래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아주 두고 봐. 오늘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저도 말을 예쁘게 하지 않았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못할 말한 건 아니라 생각해요. 남편은 화가 나서 그날 밤 밖에서 잤고요.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남편이 거기서 자고 있다고 하더군요. 밤에 나가보니 갈 곳이 없었겠죠. 돈도 없는데 호텔은 물론이고 뭐 찜질방도 갈 수도 없을 테니까요. 예,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쫓아내면 어떡해. 아빠는 출근했고 엄마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어젯밤에 오길래 술상 잘 차려줬더니 다 마시곤 지금 코 골면서 잔다. 내가 깨우기는 뭐하고 장서방 일어나면 밥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라고 해. 너네 꼭 화해하고 알았어? 아우 엄마 미안해. 그 인간은 갈 곳이 없으면 집으로 들어가지 왜 엄마 내려갔나 몰라. 아무튼 엄마 감사해요. 엄마와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문자를 해놨죠. 일어나면 차려져 있는 밥 먹고 집으로 돌아오라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사고를 쳤습니다. 저희 엄마네에서 밥을 먹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폐물이며 돈 될 만한 걸 싹 다 훔쳐서 가지고 나왔나 봐요.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도둑이 든 줄 알고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동네 금은방에서 전화가 왔대요. 저희 엄마 친구시거든요. 아니 얘 우리가 전에 너 환갑 때 선물해줬던 목걸이 있지? 그걸 네 사위가 들고 왔다. 그것뿐만 아니라 반지, 진주, 은수저까지 돈 될 만한 건 다 들고 왔어.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돈으로 바꿔줬어? 걔가 팔라고 가져왔대. 팔라고 가지고 왔지. 나도 그때는 너네 사이인지 못 알아보고 아무 생각 없이 돈으로 다 바꿔주고 나서 하나하나 다시 보니까 글쎄 네 목걸이가 있는 거야. 그때서야 알았어. 이미 네 사이는 가버리고 난 후였고. 얘 이게 무슨 일이야? 너네 무슨 일 있니? 금은방 사장님 제보로 엄마의 보석들의 행방을 알 수 있었고요. 그것이 다 남편의 만행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아니 이 인간 진짜 바보 아닌가요? 그래요. 뭐 팔 거면 다른 지역에 가서 팔지. 왜 동네에서 팔았나 몰라요. 저희 엄마가 한 동네에서만 30년을 산 토박이거든요. 당연히 금은방 사장님도 저희 엄마의 오랜 친구시고요. 이건 미처 몰랐겠죠. 바보같이. 저는 그 즉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더라고요.
왜 전화했어? 이제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거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아, 나 어디 가야 해. 당신 우리 엄마 폐물 훔쳐갔니? 아주 야무지게 훔쳐가서 벌써 다 팔았다고 하더라. 너 이거 범죄인 건 알고 있니? 내가 한 건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설마 경찰한테 신고한 건 아니지? 경찰에 신고하면 네 남편 인생 쫑나는 거니까 쓸데없는 짓은 삼가해. 그나저나 판 것까지 어떻게 한 거야? 인간아, 네가 갔던 금은방이 우리 엄마 중마고야 이 등신아. 딴 데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들어와. 나도 집으로 갈 테니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회사에 반차를 쓰고 집으로 가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자기가 잘못한 줄은 알고 있어서 다행이었죠. 돈은 다 썼다고 해요. 카드값이 밀려서 돈들을 다 카드값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하네. 그럼 우리 딜하자. 엄마는 도둑은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신고 안 할 테니까 당신 이름으로 된 집 명의 내 명의로 돌려. 뭐? 명의? 그건 왜? 이건 내가 산 내 집인데. 대출금도 남아있어서 명의 바꾸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안 그러면 당신 감옥 가야 해. 알지? 남편은 머리를 긁적거리더니 한참을 생각했고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전 그날부터 남편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잠은 진작부터 따로 잤고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저런 인간을 선택했고 엄마와 싸우면서까지 저런 인간과 결혼한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었어요. 그럴 수 없으니 지금 현 시간을 똑똑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뒤 집 명의를 저로 바꾸는 서류에 사인을 했고요. 등기부 등본으로 집이 제 소유가 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금은방에 남편이 엄마 물건들을 가지고 온 것이 떡하니 찍혀있는 CCTV를 확보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증거가 되었어요. 아니 당신 약속이 다르잖아 이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사기야 사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누구의 죄가 더 큰지 한번 법정에서 겨뤄보자고 이 도둑놈아. 그리고 그거 신고한 거 나 아니야. 금은방 주인 아주머니가 대신 신고해 주신 거지. 당연히 법은 제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혼을 진행했고요. 법원에서는 남편이 매우 크나큰 유책 배우자에 절도 행각까지 벌였기 때문에 남편한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아갔어요. 또한 집 명의가 제 명의가 됐지만 남편이 이 집에 기여한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얼마 안 해줘도 됐고요. 되려 그 인간이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돈이 어딨어요? 이것까지 합쳐져 죗값을 받게 했죠. 저는 너무 궁금해졌어요. 전 남편이 그래도 이렇게 개차반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엄마네 집 물건까지 왜 훔치냐고요? 왜 갑자기 도둑이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엄마네 집을 턴 거야? 아니, 집을 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난 사실 아직도 장모님한테 앙금이 있어. 우리 결혼 반대하고 나 능력 없다고 무시한 거. 그리고 공부 때려치우고 돈 벌라고 했을 때 나 상처 많이 받았어. 갈 곳이 없어서 장모님 댁에 간 건 맞는데 훔친 건 계획적이지 않았어. 그냥 아침 햇살을 봤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이곳에 혼란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계획에 없던 도둑질을 하게 된 거야. 제가 불효녀였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니 말이에요. 다행히도 전 남편은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이참에 정신교육 아주 제대로 하고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제게 남은 건 상처뿐이고 후회뿐이에요. 이 결혼을 말렸던 부모님 말을 들을 걸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역시 부모님 말 들으면 손해는 안 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른들 눈을 믿었어야 했는데 제가 정말 뭐에 씌었었나 봐요. 저는 후회만 가득해 눈물이 나는데 엄마는 되려 절 위로해 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사람은 실패를 해보면서 자라게 되어 있어. 지금이라도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서 다행이야. 애도 없는데 이참에 잘 헤어졌지 뭐. 그렇게 생각하자. 혹여나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거나 결혼할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꼭 상대방을 잘 보고 결혼하세요. 저도 오랜 시간 사귀었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했잖아요. 저 같은 후회하지 않게 여러 상황에서 많은 부분을 함께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어른들 말도 잘 듣길 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답답했던 고구마는 좀 내려가셨나요? 이제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 조언도 잘 듣고 다각도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제 성격도 팔자도 바꿀 수 있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